최근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올해 매출 목표가 100억이라고. 왜 파자마를? 파자마가 우연히 저희한테 찾아온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오누이신데 동생이 오빠를 사업에 끌어들이신 건가요? 한 해 농사 마무리하고 김장을 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김장보다는 저와 함께 무역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이 창업이든 취업이든 한 가지로 볼 수 있대. 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어떤 중요한 수단? 취업이나 창업이냐 고민하는 젊은 후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창업을 권할 수 있겠어요? 정말 처음 해보는 일들을 마주하고 해결해 나갈 때 스스로가 조금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나? 테슬라 코리아라는 곳에서도 일하셨더라고요. 창업이 훨씬 치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된장이 돼가는 것 같아요. 팝업 스토어를 29cm나 무신사 같은 데 입점하는 노하우를 좀 공유해 주신다면? 저희가 막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걸 재밌게 봐주시는 분이 연락이 오고요.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어요? 정서를 담겠다. 힘들었던 하루였지만 괜찮은 하루였어라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제품이 그냥 파자마가 아니네요, 진짜. 네, 여러분 어젯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혹시 어떤 잠옷을 입고 어떤 이불을 덮고 주무셨는지요? 요즘 특히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이 잠에 대한 가치, 수면의 질에 대한 가치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생각하는 게 어떤 시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지, 또 그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늘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업자들에게는 기본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머니올라에서는 젊고 그리고 정말 재기발랄한 두 명의 남매 창업가 분들을 모셨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야기 주제는 오늘 파자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덕분에 파자마를 입었어요. 그리고 덕분에 이런 공간에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너무 오늘 뵙게 돼서 반갑고, 대기업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시장인 홈웨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열정으로는 열심히 하고 두각을 있습니다. 나타낼 수 있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최근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올해 매출 목표가 100억이라고 하던데. 목표는 항상 높게 잡고 있습니다. 목표를 항상 높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젊은 창업가분들을 모시고 사업에 대한 이야기, 또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어떤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파자마까지 입고.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파자마예요? 저희 그 파자마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외출복까지 겸용할 수 있는 도어 투 도어라는 시리즈라서. 잘 수도 있지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왜 이런 파자마를 고안하시게 됐을까요? 한 2, 3년 전부터 편의점까지 갈 수 있는 원마일 웨어가 좀 유행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조금 더 넘어서 5마일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문에서 문까지 도어 투 도어로 그 명칭을 하고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잠잘 때만 입는 옷이 아니라 이걸 입고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급한 경우에는 뭐 편의점에 나갔다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굳이 갈아입지 않아도 된다,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올해로 몇 년째신 거죠? 5년 차 되고 있습니다. 5년 차. 왜 파자마를 패션의 중심으로 끌어올리셨나요? 이게 간단한 답변일 수 있습니다. 파자마가 우연히 저희한테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아이템을 시장을 막 탐구해서 고른 게 아니라 우연히 찾아왔어요.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될까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아이템을 판매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26살 말부터 그런 고민을 시작을 해서 그때에는 이제 문구류도 판매를 해보고 가방 같은 다용도 가방 같은 것도 이제 판매를 해보고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골라서 이제 판매하는 것들을 보면 패턴이라던가 색감에 좀 더 민감한 제품을 가져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단에 좀 접목이 돼서 좀 화려한 원단의 어떤 제품을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좀 잘 판매됐던 게 파자마 종류 중에 좀 기본적인 형태의 파자마였어요. 그래서 이 한 아이템을 좀 파볼까 이렇게 해서 좀 파자마 쪽으로 그때쯤 방향을 선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오누이신데 그러면 동생이 오빠를 사업에 끌어들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오빠는 그럼 그 전에는 무슨 일 하고 계셨는지? 사업하기 전에는 직전에 이제 농사를 좀 짓고 귀농을 농- 하려다가 아, 농사를 직접 지으셨다고요? 네, 농사를 직접 지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코로나가 엄청 창궐해서 여러 가지 이동이나 이런 것이 어렵던 2020년도였는데 강원도 화천이란 곳에 가서 귀농학교가 있어서 농사를 거기서 직접 배우면서 한해 농사를 좀 지었었던 일이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네요. 네. 그러면 사시사철을 다 농사 지으면서 경험해 보신 거예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고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육체 노동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저희 다 느끼시겠지만 도시 생활하면 뭐든지 빨리 돌아가고 이제 잡음도 많이 들리고 나한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고 관계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에서 살짝 멀어져서 좀 진짜 캄다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점, 좀 조용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들을 좀 더 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하는 업무들은 이 정신 노동이고 머리 아픈 머리 싸매고 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이제 그 생활도 단순해지고 내가 하는 일도 단순해지다 보니까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을 많이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단순하지만 그런 육체 노동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빠는 이렇게 농사를 즐겁게 짓고 있었는데 왜 사업으로 끌어들이신 거예요, 동생분께서? 저는 오빠를 그때 동안도 이 사람의 생각이나 진짜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빠를 되게 피상적으로 오히려 오빠가 겨울 되면 한 해 농사 마무리하고 김장을 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김장보다는 저와 함께 뭐 해외 무역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바로 그때 전화를 해서 여기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연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요. 왜 마음이 편했을지도 이해가 갔고 저와 함께해서 또 고맙고 약간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해하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 왜 직장인이 아니고 창업의 길을 선택했을까? 제가 SM 엔터테인먼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수만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실용음악과를 다녔는데 프로듀싱 하는 쪽을 많이 생각해보는 판을 까는 사람. 네,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사업이라는 걸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력이 흥미롭더라고요. 실용음악도 공부하셨고 법학도 공부하셨던데요? 지금의 창업과는 어떻게 연결이 된 거예요? 법학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또 파자마 쪽을 하게 될지 몰랐어요. 2학기 때였나요? 그때 학교에서 창업 경진대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친구와 함께 빨대형 컵이라는 이제 일체형 컵 디자인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1등을 하게 돼서 그럼 이미 창업을 그때부터 하게 약간의 창업에 대한 생각이 있었네요. 뭔가를 저는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편인데 창업 경진대회 또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이것도 제대로 안 하고 저것도 제대로 안 하고 찍먹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다. 네, 맞아요. 저는 하나를 깊게 오랫동안 하는 성향은 아닌 것 같고요. 다양한 것들을 병합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연히 이 창업에 같이 함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취업 안 하고 창업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 창업이든 취업이든 사실 같은 한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 하냐 하면 결국 내가 일을 한다는 거고 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어떤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내가 취업한 곳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좋고 혹은 창업한 곳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취업이냐 창업이냐 엄청 고민을 해서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우연히 제가 이제 창업의 길에 들어섰지만 전 또 그 안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제목이 하나 나왔네. 취업이냐 창업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로 고민하는 젊은 후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5년차 선배로서 이제 창업을 권할 수 있겠어요? 저는 꼭 해보라고는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처음 해보는 일들을 마주하고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 때 내 스스로가 조금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나 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주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정말 좋은 삶인데요. 또 이제 정말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하루하루가 다른 그 일이 창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삶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코리아라는 곳에서도 일하셨더라고요. 그냥 작은 일을 부분을 맡아서 했을 뿐입니다. 거기서는 어떤 직장 생활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셨어요? 사실 그 당시에 테슬라 코리아 입사를 했지만 이제 간단한 업무 단계였고 또 고민을 하고 있었죠. 다니면서 이 길이 맞을까 이러면서 다른 시험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그런 다양한 길을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를 그 고민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농촌 가서 그 의미를 좀 찾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과 창업을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게 더 치열해요? 창업이 훨씬 치열합니다. 훨씬. 그리고 그 직장 생활은 이 맡겨진 분야가 있고 그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돼 있는데 창업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건드려 봐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항상 닥칩니다. 그럼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칠 때 두 분이 서로 같이 하고 있다는 거는 네. 큰 도움이 정말 많이 되세요? 그럼요. 의지가 많이 되고요. 당연히 안 맞아서 갈등할 때도 더 많지만 같이 할 때 일을 나눠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점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된장이 돼가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너무 서로 좀 잘 맞는 부분이 잘 익어서 되게 좋은 소스가 되는 것 같은 느낌? 표현이 너무. 너무 리얼하다. 쌈장 아니고 된장? 쌈장, 네. 지금까지 한 5년여를 이끌어 오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 어떤 점이었어요? 앞으로 더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사실 네. 지금까지는 저희는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저도 감사해요. 네. 갈수록 실력이 쌓여가고 있다는 점이 좋게 생각하는 점이고요. 당연히 힘들었지만 그 힘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든 이미 다 겪어봤을 테고. 맞습니다. 올해 팝업 스토어를 특별히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29cm나 아니면은 무신사 같은 데 입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막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걸 재밌게 봐주시는 분이 29cm에 입점하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연락이 오고요. 오히려. 또 아니면 현대백화점에서 팝업 한번 해보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연락이.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가 꾸준하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그럼 나가서 문을 똑똑 두드린 게 아니라 먼저 그쪽에서 제안을 줬어요. 팝업 스토어의 경우는 그렇고요. 그리고 29cm는 자료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입점 신청을 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데 거기에 넣어놓고 한 거의 8개월 있다가 연락이 온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 자료 보고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이 왔었어요. SNS를 통해서 브랜드를 이미 전개하고 있는 걸 누군가가 보고 네. 우리랑 맞겠다라고 네. 해서 네.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저희를 궁금해 하시게끔 만들고 이제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조건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둘이 하고 있는 걸 제 3이 보는 걸 사실 저희는 잘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답변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분들이 보시기에 우리가 좀 재미있어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네. 저희가 창작을 하니까요. 저는 브랜드 이름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불어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뜻일까 궁금했는데 저희 브랜드 옷깃들 명칭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고객에게 우리 판매라든지 어떤 응대 아니면 이 제품들 모든 것들이 소중한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짓게 되었어요. 근데 그냥 옷깃이라고 지으면 좀 너무 전통적인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해서 그걸 된 발음을 좀 살려서 옷깃들라고 지었습니다. 자꾸 된장 된 발음에 된을 좋아하시나? 장명에 대한 건 그렇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는 정서를 담겠다 이런 시도를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정서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요새 물질적이고 디자인적인 부분은 굉장히 지금 우린 이 전 지구에서 다 상향 평준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재는 어느 나라에서든 좋은 소재를 구할 수가 있고요. 모든 디자인도 거의 보편화되기도 하고 또 지역에 따라 당연히 보는 시각은 안목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굉장히 다 고급화돼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전 그 다음에 생각한 게 그러면 고객들이 그 다음에 보는 건 뭘까 고민했을 때 저는 그 브랜드가 주는 고객한테 선물하는 그 정서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 게 옷깃드의 이름에 담겨지는 이제 브랜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나 소재 이런 거는 이제 다 상향 평준화가 돼 있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브랜드가 승부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브랜드가 전해질 줄 수 있는 스토리? 네. 정서라는 표현을 쓰신 건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많은 브랜드들이 스토리나 뭐 네. 히스토리 이런 거를 얘기하긴 하는데 네. 정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한 표현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 중이긴 한데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한다거나 혹은 컬러를 강조한다거나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정서 그리고 사실 세계관까지 이렇게 브랜딩 할 때 녹여내는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의도했던 거는 사실 제 경험에 의한 거기도 한데 Creating Sustainable Joy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Creating Sustainable Joy, 지속 가능한 즐거움을 창조한다. 네.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행복을 고객한테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My Room, My World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사실 이 방 안에서 입는 저희가 제품을 많이 취급을 하잖아요. 저희가 입고 있는 파자마도 그렇고 침구류도 그렇고 혹은 그런 생활 잡화들을 많이 취급하는데 베갯잎도 그렇고 베개 커버도 그렇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단지 물질적인 어떤 제품을 판다는 생각 이상에 이 제품을 판매하는 거가 저희의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정서를 판매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걸 통해서 의도했던 거는 이 작은 제품을 하나 사는 거지만 고객들의 그 시각을 바꾸고 싶었어요. 오늘 밤에 잠들 때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 힘들었던 하루였지만 괜찮은 하루였어라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저희가 담는 의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나 룩북이나 그런 것들은 다 포인트가 고객분들이 정서를 좀 환기하거나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들을 바꾸는 데 의도가 조금은 담겨 있습니다. 힘들었던 하루였지만 이 파자마를 입고 침대에 누워서 부드러운 베개를 베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래도 괜찮은 하루였어 내지는 잘 살았어 라는 격려 같은 감정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되게 그냥 파자마가 아니네요, 진짜. 좀 평안하고 안온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서는 보이지 않는 무형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제품, 다루시는 제품은 유형의 무언가인데 네. 이게 어떻게 건너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고객들에게 보여지는 방식은 저희 제품도 있고 저희가 직접 창작했던 룩북 같은 그런 비주얼적인 면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좀 더 고객을 만나면서 그 우리 정서를 창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사실 택배를 온라인으로 사게 되면 제품 온라인 구매하게 되면 택배를 받는 거에서 끝나잖아요. 고객 경험 전체 과정을 이 정서로 오리엔테이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획하는 이벤트들을 많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보니까 댓글들을 봤어요. 거의 뭐 이번이 몇 번째 구매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파자마를 왜 계속해서 사죠? 파자마는 보통 한두 벌 있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어른 세대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브랜딩 활동이 재밌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정기 발매라고 해서 이 분기마다 한 번씩 제품을 꼭 내고 있고요. 그 정기적으로 내다 보니까 이제 고객분들은 이게 이번에 또 어떻게 나올까를 기대해 주시고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도미토리 파자마라는 제품이 있어요. 도미토리는 지금 그 대표님께서 착용하신 초와이드 핏의 파자마인데요. 초와이드. 그 흉부라던가 어깨선이라던가 그 바지의 어떤 통 측면에서 그 알게 모르게 좀 통을 넓게 해서 공간감을 느끼게 한 의상입니다. 여름인데 이 긴 소매 도미토리를 팔고 주문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재고가 수급이 좀 힘들었을 정도로 빨리 팔려가지고 요즘 불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파자마는 불황이 아닌데요? 경제 전반이 힘들 때 다 같이 어려운 점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파자마는 코로나 시기 이후로 많이 성장을 하는 복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내 생활이 많아지니까 좀 기분 전환할 수 가볍게 접근하자면 그러한 제품으로 고객분들이 많이 사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패션 시장이 성장하는 것보다 물론 이제 파자마 시장은 조금 더 작긴 합니다만 시장 성장률에 있어서는 일반 패션 시장보다는 좀 더 성장률이 높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게 좀 유지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기사에 따르면 해외 브랜드 파자마 브랜드가 들어왔는데
막 줄 서가지고 거의 몇 시간을 줄 서서 아. 샀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트렌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좀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재가 정말 독특하고 그리고 예쁘고요. 저희보다 한 3배 정도는 비싼 것 같아요. 저희의 평균 가격이 한 6, 7만 원 정도 하는데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유명한 셀럽이나 연예인분들께서 많이 착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파자마나 홈웨어에 돈을 쓰는 그런 트렌드는 언제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파자마에 돈을 쓰셨을까요? 옛날에 아마 하얀색 난닝고 러닝 네. 셔츠를 그냥 입으셨거나 할머니도 뭐 나시 셔츠를 입고 밭과 집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살던. 근데 지금 자녀 세대, 손녀, 손자 세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갈수록 내 자신을 표현하는 거를 더 스스럼 없이 하고 더 강해지는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라는 이제 외부나 혹은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시간 속에 표현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 혼자 있을 때도 그런 견지에서 그걸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홈웨어를 구매하는 소비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홈웨어에 투자하는 거는 실제로 유의미한 투자다. 그럼요. 유의미하죠. 왜요? 홈 리빙에 있어서 필수 아이템은 파자마입니다. 그리고 필수적이기도 하고 가장 구매하기 손쉬운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가구 한번 바꾸려면 보통의 사람들은 소파 바꾸면 살까 말까 막 많이 고민하잖아요. 근데 파자마는 한번 사볼까? 이 생각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파자마는 훨씬 접근하기가 용이한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인력 구성은 좀 연령대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각 연령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을 구성할 때 연령이나 혹은 성별이나 이런 것에 크게 구애를 안 받으려고 그럼 뭘 보시는데요? 주로 그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브랜드 차원에서는 내수시장 기준으로는 500억 정도의 매출을 낼 것이고요. 해외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그냥 동업도 아니고 이제 남매. 가족 관계인 걸 아시면 어떻게 두 분이서 싸우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렇죠. 네. 항상 싸웁니다. 에너지와 에너지가 만나는데 거기서 그런 파동이 없을 리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은요?